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크호스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다크호스처럼 등장할 종목들 밀키트에 매일 2종목씩 포장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팍스 밀키트 조리 과정을 도와줄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는 장중 흐름, 윤수림 전문가님의 실시간 투자 전략, 메시지로 손쉽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어드리는 무료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 오늘도 저희 방송 중에 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QR코드 스캔하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TV 화면 속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비춰보시면 오픈 채팅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직접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이 좀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문자 메시지 창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에는 샵 3989번 그리고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답장으로 또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편하신 방법 택해서 계속해서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기 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제한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부진한 거래량과 거래대금 속에 양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엇갈린 채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5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7점인 2,556포인트에서 거래를 멈췄고 반면에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의 약세에 0.18% 내린 912포인트에서 멈췄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물가 보고서를 기다리며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테슬라의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고 더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메타 플랫폼스도 3%대 강세로 마쳤습니다. 이러한 기술주들의 상승에 나스닥이 1% 넘게 올랐고 다우와 S&P 500 지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과 9월에 알려드린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10위권 종목들입니다. 자, 8월 11일에 포착해드린 스맥 같은 경우에는 2,890원에 진입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어제 종가가 6,170원이었죠. 그러면서 113%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종목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의 상승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같은 날 포착해 주셨던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9,500원대에 진입해서 15,000원대에 마감하면서 56% 넘는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잡아주셨던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도 신고가 세웠으면서 36% 넘는 상승이 나왔고요. 어제 아침 저희 밀키트 종목이었던 대형주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하루 동안 고점에서 1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신 밀키트 종목들 단기적이고 든든한 수익 챙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종목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잔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하지만은 하늘에 하얀 구름처럼 떠다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주도 테마가 좀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님 알려주신 밀키트 종목들은 계속해서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오늘 시장에서 트수펀, 트렌드와 수급, 펀더멘털 세 박자 갖춘 종목들 두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매일 아침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자, 맑은 날씨처럼 기분 좋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좋으니까 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수익 내서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맑은 하늘처럼 항상 수익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인사 소개 한번 드리고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가 아닌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시장에 항상 좋은 종목들로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매일 아침 함께 하신다면 운수대통 할 수 있는 종목들 밀키트에 포장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침 시간에만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에 4일 동안 오후 4시에 너튜브 무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개장 초반 밀키트 종목들 기업 설명과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시고 장 마감하고 나면 하루의 흐름을 정리해 봐야겠죠. 이때는 너튜브로 건너오셔서 오후 4시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은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또 시장 마감 후에 하루의 흐름 되짚어 보면서 내일 준비까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역시나 시장 분석부터 시작해서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던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이번 주는 미국 시장에서 좀 기세가 좋은 것 같은데요. 특히 간밤에 테슬라와 메타 같은 기술주들의 상승에 나스닥이 1% 넘는 강세로 마쳤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깔끔한 정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들어서 미 증시가 굉장히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네. 이번 주 들어서 좀 긍정적인 이런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 테슬라가 전일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이 중에서도 나온 내용이 바로 이 슈퍼컴퓨터 도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일단은 최근에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렇게 투심의 확산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모습이고 또 지금 도조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일단 슈퍼컴퓨터 관련된 이슈로 데이터의 방대한 양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조의 기업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AI 관련된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이 메타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이 앞으로 더 강력한 플랫폼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출하는 것도 결국에는 AI와 인공지능 산업에 더 추가적인 가산점이 붙어 나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교적 애플과 이 엔비디아 같은 이 하드웨어 쪽은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강세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에서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이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연준에서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CPI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소 완화가 되는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CPI까지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될 CPI까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앞으로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아주 만일 CPI가 높게 나온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시장의 쇼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가 CPI 지표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 소매 판매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일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미국의 CPI, PPI, 물가 관련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국제유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만은 연준의 우선은 방향성, 이 물가 지표들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또 윤수림 전문가님께서 깔끔하게 정리 도와줄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밤 테슬라 이렇게 10% 넘는 강한 반등이 나왔던 데에는 뭐 저희가 테슬라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라 슈퍼컴퓨터 도조 관련된 얘기였어요. 사실은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 부분이 2차 전지주들 최근에 너무 못 가고 있잖아요. 많이 눌리고 있는데 2차 전지주가 눌렸을 때 담아봐야 될지 아니면은 상승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쪽에 편입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견해는 어느 쪽인가요? 저는 2차 전지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는 AI 쪽과 이 차량용, 전장용 쪽 반도체 이쪽에 우리가 기울기를 좀 더 담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 테슬라 도조에 관련된 이슈로 테슬라가 10%의 반등이 10% 이상의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의 투심이 다시 또 확대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로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시장이 테슬라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런 뭐 패시브 물량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저점 매수세의 유입으로 좀 이어질 수는 있을 만한 환경이다. 저점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전일 테슬라의 도조 이런 슈퍼컴퓨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의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슈퍼컴퓨터 관련된 내용은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이 슈퍼컴퓨터 도조가 차지하는 역할이 과연 어떤 부분일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율주행에 도움이 되는 막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슈퍼컴퓨터 도조 관련된 내용들은 이 테슬라의 전기차 쪽보다는 결국엔 자율주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이 플랫폼과 슈퍼컴퓨터 관련된 기술력이 부각이 받았다라는 건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슈퍼컴퓨터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산업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일 미증시의 상승과 이 테슬라의 상승이 국내 2차 전지와는 단기적으로 반등 흐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 흐름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전문가님께서 우리 인공지능 그리고 전장용 반도체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밀키트 또 관련된 종목 담아 오셨겠죠? 네, 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정말 밀접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오늘은 원초적인 관점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따가 오늘의 밀키트 종목 공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 중간 점검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수익률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중간 점검 도와주실 종목은 어제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던 HD 현대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장중 고점 11%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8월 31일에 포착해드렸었던 현대오토웨이버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5조 원 넘는 종목이 지금 약 일주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36% 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주셨고 어제까지도 해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에 시장에 좀 주도 테마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8월 8일에 포착해 주신 이후로 현재까지 어제 종가 기준 52% 넘는 상승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제 코스닥 시총 6위 등급까지 나왔습니다. 이외에 유진로봇, 스맥, 티로보틱스 뭐 등등 정말 수많은 로봇주들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이따 어제 알려드렸었던 밀키트 종목 HD 현대의 중간 점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대형주들이 뭐 무거운 줄 알았는데 좀 엉덩이 가볍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들어서 현대
이름 들어간 윤수림 멘토가 밀키트로 이렇게 선별한 네. 현대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가볍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종목들이 최근에 현대 오토에버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 같은 종목들도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뭐 HD 그룹주들의 좀 턴어라운드 구간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HD 현대의 우리 중간 점검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의 차트입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가 움직임을 살펴볼 때 다크호스 2차 상단선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네, 72,500원 정도 1차 목표가를 다크호스 2차 상단선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HD 현대의 최고 목표가는 우리가 크게 본다라고 하면 이전 고점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전에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 장 중에 11.85%까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75,500원을 터치를 하고 다시 78,800원까지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인데 이런 재건 관련된 이슈와 시장의 HD 현대의 이런 탈바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일단은 우리가 쓰리고라고 하죠. 삼박자. 네.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일단 트렌드가 시장에 선점이 되는 뭐 네옴시티 관련이라든지 혹은 향후 유가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사우디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 뭐 재건 관련된 이슈들 또한 지금 트렌드에 부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수급 또한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이 거래일 동안 연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승 흐름이 전일 또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트렌드와 수급이 일단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 번째 펀더멘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모멘텀과 로봇 관련 이슈들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혹은 HD 현대에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건설 기계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자회사의 여부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팔방미인처럼 정확하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이런 쓰리고의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HD 현대가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72,500원 구간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72,5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향후에 8만원 이상 구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거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75,000원 구간도 충분히 긍정적인 우리가 목표가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이유는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다시 한 번 더 75,000원 구간까지 확대를 하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HD 그룹주들이 지금 HD 현대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 후발적인 이 HD 현대 그룹주들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건설 쪽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테마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HD 현대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을 어제 밀키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포착 당일에 거의 한 2년 한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 장중 12%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신고가 강하게 새로 썼습니다. 75,500원까지 오르고 지금은 현재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좀 새로운 저희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종목 75,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타이밍 HD 현대에 대한 그룹주들에 대한 모멘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얘기 역시 좀 오늘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밀키트 또 관련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담아 오셨으니까 공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이렇게 아침마다 전문가님께서 밀키트 종목들 이렇게 당일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는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또 어떤 테마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셔야겠죠. 자, 이 부분은 너튜브로 건너오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전문가님의 무료 스트리밍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내일 시장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오늘 또 이렇게 화요일 시장 열리고 나서 강하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 밀키트 포장해 오셨다고 하니까 하나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두 종목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최근에 알려주셨던 현대오토에버, HD 현대의 뒤를 잇는 우리 현대그룹주입니다. 앞서서 테마를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어제도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던 HD 현대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 빈살만 사우디 쪽과 손을 잡고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23억 달러 정도를 투입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오늘 밀키트 종목이 어떻게 보면 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HD 현대 그룹주 중에서 오늘 건설기계를 가져오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슈가 시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뭐 건설 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사우디에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 네옴시티 관련된 논의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재건 관련된 이슈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거의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상승 신호탄을 시장에 붙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에 나타났던 이슈죠. 3조 규모의 이 지원을 이 윤 대통령께서 발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우크라이나에 3조 이 재건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재건 관련된 이런 건설 기계라든지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다시 한번 상승 신호탄을 붙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HD 현대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좀 띠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시장에 많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도 네옴시티의 전력기기 공급 또한 이렇게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자율주행 선박을 뚫는 이 HD 현대 이런 뭐 우리 조선주라든지 뭐 LNG 선박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HD 현대 또한 이 아람코 회장이 방한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현대 건설 쪽 그룹주들의 눈을 좀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의 HD 현대그룹주들의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그룹주들이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우린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분명 우리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고 글로벌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분명 시장에 이런 매수세와 수급의 집중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의 우리가 건설 쪽에서 지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는 HD그룹주들이 꽉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HD 현대 건설 기계라고 하면 뭐 이름에서 사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직접적이죠. 네, 그렇죠. 네, 거의 건설 기계라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HD의 이 현대 그룹주들의 건설 기계를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품은 크게 우리가 건설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이런 장비들이 거의 굴삭기, 이런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네, 굴삭기와 뭐 로더, 이렇게 흙을 밀고 땅을 다지고 할 수 있는 로더들과 이 우리가 잔여물, 우리가 건설에 있어서 뭐 잔여물이라든지 이 무거운 이런 장비들을 이 인형 뽑기 기계처럼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납품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런 장비들까지 대표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제품들 하면 현대건설기계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도 동일하고 이런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이 네옴시티 대규모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우리가 밀접하게 사용이 되는 가장 먼저 사용이 되는 장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와 우리가 지금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건설기계가 자연스럽게 먼저 움직여야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재건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지금 HD 현대 건설기계가 나아가고 있는 뭐 수주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자연스럽게 수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상승 신호탄을 다시 한번 전일
가시화가 되는 내용들로 통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던 부분들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부분들도 분명 이유가 있는 상승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일단은 뭐 실적과 재무제표 또한 자연스럽게 이런 수주량과 앞으로 이 건설기계 수주의 확대가 이어지는 만큼 뭐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가격에서 우리가 뭐 배당 또한 이렇게 3%대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영업 기업의 이익률이라든지 뭐 향후에 이런 성장성 또한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뭐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다면 있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뭐 이런 부분이 재무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정량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보더라도 지금 HD 현대건설기계는 너무 훌륭하고 우량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어제 아침 밀키트 종목이었죠. HD 현대 어제 바로 장중에 12%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연결해서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룹주로 HD 현대 건설기계를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이고 또 저희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또 신수도를 이전하고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이 인도네시아 쪽의 솔루션 기업인 페트로시사와 건설기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최근에 전해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HD 현대 건설기계인데요. 이 종목도 조금 역시나 묵직한 종목이니만큼 오늘 장에서의 흐름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전문가님께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 예정이고요. 저희는 두 번째 오늘의 밀키트 종목 기업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그 테슬라 슈퍼컴퓨터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님께서 인공지능 쪽이 아직도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고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정말 이 종목은 정말 신상이에요. 네. 지금 상장된 지 한 8거래일 정도 지난 상황이거든요. 자, 최근에 있었던 인공지능 관련된 코스닥 상장 종목 바로 크라우드웍스인데 저희가 이 종목 좀 기억이 나는 게 네이버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기사 타이틀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상장 초기부터 사실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네. 네,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네이버와도 이렇게 직결성이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의 70%가 네. 이 기업에 이런 데이터 라벨링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으면서 네. 상장 초기부터 굉장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같은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가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을 선별한 이유는 네.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이 데이터 라벨링에 우린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데이터 라벨링. 네, 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이길래 이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의 70%가 이 AI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이 크라우드웍스의 데이터 라벨링을 그렇게 찾고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기술력을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세부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라우드웍스의 기술 투자 성공 선례 자부심이 있다. 이 내용들을 가장 먼저 타이틀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이 CEO 오너 마인드라고 하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너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켜봐야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의 이 오너 마인드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AI 기업들은 이런 전문성을 굉장히 요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AI라고 하면 고도화된 기술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고도화된 기술력을 이야기할수록 자연스럽게 전문성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수식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도대체 이 데이터 라벨링 국내 1위 코스피 상장사의 70%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데이터 라벨링을 사용을 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이 부분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거 뭐 회원가입하거나 하면은 이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뭐 신호등이 있는 그림 고르세요. 횡단보도 그림 고르세요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증이라든지 우리가 실사용자인지 AI입니까? 로봇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버스가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실제 이렇게 사람이 구분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인지 이렇게 우리가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버스가 있는 이미지를 하나, 둘, 셋 이렇게 골라서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보안이라는 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물건을 선별할 때 혹은 사물을 식별할 때 그럼 과연 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갖출 수가 있는 걸까? 그러게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인간이라는 우리가 동물도 이런 버스라는 게 이 버스라는 걸 학습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보고 버스라는 사물이구나. 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데이터에도 이런 학습이 필요해요. 네. 인공지능에게도 네. 이게 버스다 혹은 이게 사과다. 이렇게 물건에 대한 사물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필요한데 네. 그 학습을 진행을 해주는 초기 데이터를 세팅해주고 그 학습을 진행해주는 기업이 바로 이 크라우드웍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네모나타고 다 버스가 아니고 또 그냥 빨갛고 네. 동그랗다고 다 사과는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우리가 도로에 지나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이 물건을 보고 도로에 지나다닌다고 해도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자율주행으로 나가는데 앞에 커다란 물체가 있다고 이게 비닐인지 박스인지 혹은 사물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기술력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내용들은 제가 뒤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AI라는 건 일반적으로 AI를 만들었습니다. AI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AI는 우리가 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A, B, C, D 정도는 우리가 알려줘야 그 이후에 알파벳을 구상을 하고 네. 단어를 구상을 하고 네. 이 긴 장문의 글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네. 그러면 이 초기에 A, B, C, D를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이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AI를 아주 만일 윤소리 멘토가 AI를 만들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초기 데이터의 세팅을 자연스럽게 크라우드웍스가 이런 우리 AI를 만들기 이전에 초기 데이터들을 라벨링 작업을 통해서 세팅을 해줬을 경우 그럼 그 AI가 학습을 통해 이 완벽한 AI로 재탄생이 되는 겁니다. 정말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AI도 하나의 사물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런 원초적인 우리가 AI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런 내용들이 챗 GPT라든지 뭐 우리가 보안으로 뭐 사용을 하고 있는 대체적으로 어플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은행이라든지 뭐 챗봇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AI 기술력의 초기 세팅은 이 크라우드웍스가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기능을 통해 활용이 되고 있다. 이 부분들에 네. 집중을 하면서 정말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크라우드웍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초기에 좀 근간이 되는 기술이 이 크라우드웍스에서 개발을 했고 코스피 상장사 중 70%가 이 크라우드웍스의 기술력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좀 차트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지표들은 쌓인 게 없지만은 이미 그 기술력을 시장에서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버가 초기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인공지능 학습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크라우드웍스. 자, 지난 8월 31일에 코스닥에 스펙 합병 상장된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자, 이런 종목도 이렇게 좀 캔들 수가 정말 몇 개 없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야 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관심이 있으셔도 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윤수림 전문가님의 설명과 함께 이 크라우드웍스 타점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4분 25초 정도 지나고 있고요. 오늘 9월 12일 화요일장도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가량 오른 2,56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상승하면서 916선에서 오늘장 시작합니다. 수급 상황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시장에서 외국인만 지금 400억, 500억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순매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가장 높은 테마를 보시면은 오늘장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로가 좀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14% 넘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양자암호 관련해서 좀 저희가 아직까지 좀 확인된 부분이 없는데 아마 TSMC 에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과 함께 이 양자암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관련 테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20% 넘는 급등으로 오늘장 시작하면서 주가가 35,57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 관련된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인 도조가 영상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 이 영상 쪽 관련된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자, 이어서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높은 종목 보시면은요. 자, 파두 팹리스 기업이고 좀 최근에 상장이 된 종목이죠. 지난 8월 초에 코스닥 시작 상장된 파두가 오늘장에서 5% 정도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46,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종목들이 9% 넘는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22,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인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17% 가까이 급등하면서 35,85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상한가까지 갔었던 두산이 오늘장에서도 3% 추가적인 강세 보이면서 주가는 15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약간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은 지켜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와중에 저희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와서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수림 전문가님과 매일 아침 함께하면서 밀키트 종목들로 인해서 요즘 운수대통하고 계신다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의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HD현대건설기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강한 양봉 HD현대에 이어서 11% 넘는 상승이 나왔던 만큼 오늘 장에선 살짝 눌린 채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도 약세 보이면서 주가가 75,700원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자, 전문가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우리 HD현대건설기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HD현대건설기계는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호스 라인상으로 현재 역배열의 구조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전일 상승 흐름이 양봉이 하나 크게 좀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런 장대 양봉, 매수세가 유입된 양봉은 굉장히 반가운 흐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가가 조금 눌리고 시작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와 재건 관련된 이슈, 지금 건설 경기는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우리 HD현대건설 또한, HD현대건설기계 또한 긍정적인 이런 수주와 향후에 네옴시티 그리고 재건 관련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전환될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방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부진했던 움직임을 깨고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은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재 HD현대건설은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 가능 밴드 범위는 76,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75,000원대 구간이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 8만 원 구간, 정말 짧게 보시는 분들은 8만 원대 구간을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대응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럼 우리가 2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해보는 게 좋을 것인가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84,000원 구간, 84,000원대 구간은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런데 아주 많이 이 HD현대건설기계라는 기업이 향후의 추세를 이탈을 하고 이 네옴시티와 이 재건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강하게 이렇게 자극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강한 모멘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향후의 추세 이탈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리스크 없이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72,500원대 구간은 우리가 장대 양봉이 시작됐던 첫 구간이 72,500원 구간인데, 이 72,5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고 내려갈 경우 향후에 이전 저점까지도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72,500원 구간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충분히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더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대건설기계 지금 현재 너무 좋은 구간이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HD현대건설기계 오늘 장에서 살짝 눌린 채로 시작하고 있지만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단기적인 1차 목표가로는 8만 원, 그리고 넘어선다면 2차 목표가 84,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밀키트 종목, 우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죠. 크라우드웍스의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지금 캔들이 몇 개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장 우리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횡보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71,800원 선이 어제 종가고 그 근처에서 좀 지금은 뚜렷하게 방향성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한번 기대 가져봐도 좋을까요? 네, 크라우드웍스는 정말 기술력도 좋고 정말 뚜렷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그런 기업이지 않나? 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런 전자항 쪽, 이런 반도체 쪽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율주행, AI, 이런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이전이 될 수가 있다.
충분히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구간이고, 뭐 현재 매수가는 밴드 범위는 지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매수가는 밴드 범위는 72,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지금 71,000원 구간, 네. 71,000원 구간이 현재 매수가는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그러면은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중인데 조금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 65,000원대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느냐, 혹은 지지를 하느냐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1차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단기적으로 다크호스 1차 상단선 구간이 현재 75,800원 구간, 네. 75,800원 구간은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주 많이 이 주가에 이 기업의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한 번 더 상승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이냐 이야기를 했을 때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인 82,600원 구간까지도 우리가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좀 크게 바라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기준 구간 내에서 대응만 확실하게 한다면 충분히 이런 기술력 있고 향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크라우드웍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문가님께서 기업 설명해 주셨던 내용대로 지금 지표는 몇 개 되지가 않지만은 기술력 정말 탄탄한 기업이니만큼 앞으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는 저희가 일단 75,800원 선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인 지금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도 윤수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창구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오후 4시에는 너튜브에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내일 시장에 대한 힌트, 내일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얘기까지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여기서도 많은 시청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투자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방송 종료 전에 오늘장 우선은 자율주행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저희 최근에 9월 5일에 알려드렸었던 넥스트칩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알려드렸었던 텔레칩스가 오늘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짧게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우선 오늘 흐름이 너무나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이런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이 넥스트칩과 텔레칩스는 굉장히 많은 강조를 드렸죠. 넥스트칩과 텔레칩스는 굉장히 많은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이 전장 자율주행 관련된 이 칩 기업들은, 이 팹리스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더 상승 사이클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넥스트칩도 오늘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넥스트칩과 텔레칩스가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준 이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일부 눌림 현상이 좀 발생하는 부분으로 보았을 때 오늘 중간에 이 중간중간 한 번 더 시세 슈팅이 나온 구간 내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로 텔레칩스도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게 지금 테슬라 전장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텔레칩스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텔레칩스는 최근에 이런 뭐 IAA에서도 최근에 이 모터쇼에서도 이 텔레칩스가 공개한 이 자율주행 칩이 돌핀3가 5가 향후 시장에 굉장히 큰 이런 호평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텔레칩스도 성장 영역에서 너무 긍정적인 구간이다 보니까 이 칩 종목들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텔레칩스, 넥스트칩 중간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증시 얘기하면서 지금 인공지능과 전장용 반도체 쪽에 관심 가져봐야 될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뭐 넥스트칩과 텔레칩스 정말 강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7% 넘는 상승률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알려주셨던 가격 전략 대응들 잘 확인하시고 이 종목들로 인해서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투수펀 3박자 만든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 기대가 되는 HD 현대건설기계를 첫 번째 밀키트 종목으로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공지능 쪽,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지만 기술력 정말 탄탄한 기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개개인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